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었죠. 다들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시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월달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것도 5월달에 하셔야 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하시면 그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양도를 한 날, 그 기준일이라고 하면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를 한 날이 됩니다. 또는 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셨다면 등기한 날, 즉 잔금일 그리고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4월 20일 날 내가 뭐 양도를 했다. 그럼 그 달의 말일, 즉 1, 2, 3, 4, 4월 30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 6월 30일, 그죠?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신고, 그 2달 이내에 하시는 신고는 사실 예정 신고라는 겁니다. 확정 신고가 아니에요, 이게. 이와 관련해서 그럼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나? 또 그건 꼭 아닙니다. 1년에 부동산을 한 건만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만으로도 신고 의무가 다 마무리되십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는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1년에 같은 해 기간 동안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를 하시게 되면 각각 예정 신고를 하시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5월달 돼서 확정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년에 2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꼭 5월달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냐? 첫 번째 부동산을 양도를 하고 양도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고요. 앞에 미리 팔았던 거를 합쳐서 합산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산 신고를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합산 신고 또는 확정 신고라는 게 즉 그거예요. 물건을 한 해 동안 판 것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세 표준들이 합쳐지게 되니까 세율이 결국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을 때보다 합쳐져서 다시 세금을 매겨버리고 나오는 세금이 훨씬 더 커져버립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기존에 냈던 세금과 확정 신고를 했을 때 세금과의 차이를 더 추가로 내라 이 말이죠. 하지만 합산 신고할 때 미리 그렇게 계산을 해버려서 추가로 낼 세금까지 내버리면 5월 달에 확정 신고는 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금 되게 많이 떼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어떤 세금 증가 효과가 있는지 엑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엑셀로 전환.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엑셀. 첫 번째, 자, 일단 구분. 아파트 양도. 두 번째, 땅을 양도했다. 땅. 양도. 시기. 2018년 8월 20일 날 양도를 했다. 아파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분명 이제 뭐 양도가가 있겠죠, 그죠? 한 4억에 양도를 했다. 취득가도 있겠죠, 그죠? 취득은 3억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양도 차익. 다른 취득세 및 기타 필요경비 같은 건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게 되니까 빼보겠습니다. 이거 빼기, 이거. 자, 장기 보유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3년 이상 보유하시게 되면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둘 다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4년씩 보유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4년을 보유하게 되면
12%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곱하기 0.12, 1200만 되겠죠. 자, 그러면 장기 보유 다음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를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얼마냐? 요거에서 12% 요거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8,800만 원. 자, 그다음에 뭐냐? 기본 공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본 공제. 그게 뭐냐? 250만 원. 그냥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냐?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게 요거에서 또 250만 빼고. 자, 그러면 결국 8,55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8,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4%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8,550만 원에서 곱하기 24. 그리고 빼기 누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522만 원. 누진공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1,530만 원이 세금이 된다. 자, 그러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요거에 곱하기 10% 항상 따라붙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결국 납부할세 요거 플러스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3억에 사서 4개 팔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1,683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2018년도 10월 30일 날 땅을 팔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것도 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임의대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3억. 이 사람은 땅을 2억 5천에 샀다 할게요. 이 사람은 땅을 2억 5천에 사서 4년을 보유하고 2018년 10월 30일 날 3억에 판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요거를 수식을 제가 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복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확인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3억에서 2억 5천 차이인 5천만 원. 그죠? 장기보유공제 5천만 원에서 12%잘 곱해져 있고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4억 4천.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은 여러분 없습니다. 네. 이 기본공제라는 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빼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250만 원을 뺄 수가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4,400만 원 되겠죠. 자, 4,400만 원은 몇 프로를 적용받느냐? 15%입니다. 15%. 자, 그럼 이것도 요거 곱하기 15%. 근데 여기 누진공제는 10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양도소득세가 552만 원 나오게 되고요. 지방소득세도 10%인 52만 2천 원이 되겠죠. 그죠? 결국 납부할 세액은 607만 2천 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2018년 8월 달에 해서 뭐 아마 10월 말까지 아마 신고를 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음 연도 5월 달 돼서 이거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정 신고. 확정 신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 그냥 합쳐버립니다, 여러분. 요거 플러스 요거. 그리고 취득가도 요거 플러스 요거. 그죠? 그럼 양도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빼기 요거. 자, 장기보유공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플러스 요거.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요거 빼기 요거. 네, 그죠? 250만 원 빠지겠죠. 당연히 합친 건데, 한 번만 들어가게 되니까, 250만 원. 네. 자, 그럼 과세표준은 요거 빼기 요거.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 2,950만 원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은 35%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35%는 누진공제가 1,490만 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여러분. 요게 이제 세금이에요. 그죠? 그럼 지방소득세는 마찬가지로 10% 346만 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개 더하면 3,346만 7,500원이 결국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해볼까요? 요 플러스 이거. 2,290만 2,000원인데 결국 3,467만 500원을 내야 된다. 그럼 차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1,056만 5,500원을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더 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양도세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무사한테 그냥 맡기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을 두 번째 파시는 거니까 팔 때 저는 그냥 확정신고를 같이 해버립니다. 합산신고라고 해요, 합산신고. 똑같습니다. 합산신고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부동산을 파신다 하면 혹시 올해 중에 딴 거 판 거 계시냐고 한번 여쭤보고요. 만약에 판 게 있다고 하면 그 판 거에 대한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확정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따로 귀찮게 5월달에 안 하도록. 네. 5월달에 안 하고 미리 해버리는 걸 그냥 합산신고로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냥 합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분은 땅을 팔 때 세금을 607만 2천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 요거를 고지를 드리겠죠. 그죠? 물론 여기서 1,683만 원은 차감하게 됩니다. 그건 얼마냐? 요거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1663만 7,500원을 내시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시게 되면. 그죠? 요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땅 팔고 600만 원만 내고 끝날 줄 알았더니 1,600만 원을 내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소득세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도 근로소득 외에 뭐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합하고, 그리고 뭐 기타 소득이 있으시면 합하고, 뭐 금융소득이 있으시면 합하고, 다 합해서 매기잖아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에 몇 개를 양도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걸 다 합해서 새로 세금을 산출하고, 미리 냈던 거에서 그 차익만큼 더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5월 달에 해라. 네, 그겁니다. 하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을 파실 때, 세무사한테 아마 맡겨주셨으면 뭐 따로 이렇게 확정신고는 안 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분들이 합산신고를 하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합산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꼭 잊지 말고 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뭐 쉬는 날이라가지고 오늘 집에 진짜 푹 쉬었어요.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부었어요. 먹고 자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자다 깨서 또 뭐 이렇게 있으면 뭐하냐, 생산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또 한번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필요하시면 저 찾아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래에 저희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 달아놓을 테니까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오키만세 채널의 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